안녕하세요. 4시 반 연구소입니다. 다른 사람 월급 얼마 받는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초등교사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아주 꼼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구독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 1월 달에 받았던 급여 명세서인데요. 하나도 안 보이시죠? 큰 컴퓨터 화면으로 보시는 분은 잘 보이실 겁니다. 안 보이시는 분을 위해서 약간 확대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충 보면요. 다양한 급여 내역이 있습니다. 본봉, 정군수당, 정군수당, 가상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직수당, 교직수당, 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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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의 근무수당, 교원연급이, 급여 총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올 1월달 2020년 1월달에 받았던 보수 총액인데요. 실제 급여 총액 얼마였냐? 895만 6,300원. 890만 원. 야, 900만 원. 우와. 초등교사도 900만 원씩 받아요? 이야. 이러면 매달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저도 처음 받아봤어요. 이런 금액. 그래서 최대 금액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받는 금액만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내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내역으로는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고요. 공제 내역으로는 뭐 일반기여금, 건강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 교직원 공제회, 교원 연합회비, 상조회비, 식대 이런 게 있는데 자세하게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당이 너무너무 많아요. 야,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느냐? 예,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수당. 교직수당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교육공무원이 다 받습니다. 25만 원이에요. 예. 모두 다 받는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교직수당 가산금. 가산금 종류가 무지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저만 받는 거 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못 받는 가산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평균적인 초등교사가 받는 가산금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수당 가산금 1. 30년 이상 경력의 55세 이상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월 5만 원이다. 저는 못 받겠죠. 아직 30년 이상 경력이 아니니까. 올해로 19년이기 때문에.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직수당 가산금 2. 예, 그죠? 보직 교사 수당으로 보통 부장 수당으로 부르는 수당이다. 월 7만 원. 예. 저는 보직 교사이기 때문에 부장 교사라서 월 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7만 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직 수당 가산금 담임 업무 수당 월 13만 원입니다. 예. 저는 부장 교사이기도 하면서 담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담임 수당 월 13만 원 받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13만 원. 감사합니다. 자, 교원 연급이, 예, 요거는 가산금은 아니고요. 따로 이제 지급받는 금액인데, 학교급별로 차등 지급이에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차이가 있는데, 기준 금액은 월 6만 원이다. 각 시도 교육청별로 차이가 있다. 저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산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예, 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좋죠.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자, 다양한 수당들이 또 있습니다. 예, 이 수당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하나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라는 비용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 평교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딱 봐도 센 사람들이죠. 교감, 교장, 장학사, 연구사 이런 분들인데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 교사가 신규 발령받으면 몇 급 대우에 준하는 어떤 보수를 받게 되냐면 7급 공무원 대우를 받게 됩니다. 오, 매력적이지 않나요? 야, 초등교사 7급 공무원 대우를 받고 3년이 지나면 또는 3년에서 5년 사이가 되면은 일정 자격 연수를 받게 됩니다. 저희가 교대를 졸업하게 되면 이정 자격 연수를 받게 되는데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이라고 하죠. 이걸 받게 되는데 7경력 3년에서 5년 사이가 되면 1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교체할 수 있는 연수를 받게 돼요. 이걸 받으면 대우가 어떤 대우를 받게 되냐면 6급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6급 공무원이죠. 예. 발령받자마자 3년이면 6급 공무원이 되네요. 야, 이거 매력적이죠. 그런데 그러고 끝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교장과 교감이 되기엔 너무 오래 걸려요. 최소한 교감 선생님 되는데 기본이 경력 2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예, 저 내년이면 교감 됐으나 능력이 부족해서
택도 없습니다. 예. 앞으로 10년 내에 나 될 수 있을까? 30년쯤 되면 교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5급 대우를 받아서 직급 수당이 월 25만 원, 다른 공무원 5급 대우 받으신 5급이신 공무원이 월 25만 원의 직급 보조비를 받습니다. 교장 선생님 4급 대우 받고요. 예, 월 40만 원인데 이게 또 교장 선생님이 그 위가 또 있어요. 교장 선생님 위에. 뭐 교육 지원청에 장인 교육장도 있는데 교육장은 상급 대우거든요. 예. 또 직급 보조비 받겠죠. 예. 그다음에 장학사랑 연구사. 뭐 일종의 승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일종의 승진이에요. 왜냐면 장학사나 연구사가 되면 그 다음에 교감되는데 엄청 수월하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은 월 15만 5천 원에 직급 보조비를 받는다. 급여는 6급 대우더라. 그렇습니다. 자, 시간의 수당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일반 공무원하고 뭐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뭐 그런데 저희의 시간의 수당에 대한 거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19호봉 2호까지는 1시간에 11,216원. 11,000원이죠, 그냥. 20호봉에서 29호봉까지는 12,500원쯤 되더라. 30호봉 이상은 13,400원 꼴이죠. 예. 교감 선생님은 14,300원 준다. 오, 교장은요? 교장 안 줍니다. 예. 그래서 교감까지 주더라. 시간의 수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일 시간의 수당 계산법이라는 게 뭐냐면 시간의 수당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계산이 다 돼요. 그래서 좀 약간 복잡한데 일단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16시 30분에 퇴근하지 않습니까? 4시 30분 퇴근. 그런데 1시간 동안은 일을 더해도 시간의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좀 더 하고 갈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월 급여에 10시간 즉 제가 지금 요 가운데거든요. 20호봉에서 29호봉 사이기 때문에 시간 12,500원 꼴로 받잖아요. 요걸 10시간을 쳐주는 거예요. 10시간. 한 달에 10시간쯤은 정시 퇴근보다 좀 늦게 갈 거다라는 가정에서 주게 되는 그게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시간의 근무 정액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죠. 요 칼퇴근해도 줘. 예,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더 퇴근하자마자 매일 30분씩 남아서 일을 해도 돈을 더 주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시간을 무조건 까는 거예요. 즉 뭐냐 5시 30분이 돼야지만 그때부터 1시간씩 인정을 받아서 하루 최대 몇 시간까지 가능하냐 4시간까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9시 30분까지만 일해야 가성비 있게 일하는 거죠. 만약에 10시 30분에 퇴근했다. 손해나는 거예요. 1시간 더 한 거지 뭐. 11시 30분에 퇴근했다. 2시간 손해보죠.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런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휴일은 1시간을 제외 없이 4시간을 인정해준다. 무슨 소리냐? 토요일 날 제가 출근했어요. 딱 일 때문에. 그러면 9시에 출근을 딱 하면 9시에서 1시간 까고 10시부터 돈을 계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9시부터 1시간씩 계산해 주더라. 이 소리입니다. 물론 토요일 날 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4시간까지밖에 인정 안 해줘요. 초등교사 시간의 수당 뭐 논란이 엄청 많죠. 왜냐면 현직 교사들은 불만이 많아요. 왜냐면 저기 뭐라 그러지? 수학여행 같은 거 갔을 때 근무하는 시간이 2박 3일 내내 근무하는데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쳐주는 거예요. 굉장히 열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또 밖에서 얘기하면 굉장히 욕먹기 좋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대충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당 많습니다. 요거는 간헐적 수당이라고 불리우는 정근 수당인데요. 정근 오랫동안 근무했으니까 주는 수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미만의 신규 교사 안 줍니다. 100원도 안 주고 2년 미만이면 5%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가지고 10년 이상 된 초등교사부터는 월 봉급의 50%에 해당하는 정근 수당을 연 2회 지급합니다. 그래서 1월달과 7월달이 급여가 좀 많죠. 왜? 정근 수당 본봉의 50%를 주니까 굉장히 커요. 보너스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또 줍니다. 뭘 주느냐? 명절 휴가비를 주는데 1년에 2번 주죠. 무슨 명절일까요? 크리스마스? 당연히 아니겠죠. 설날과 추석에 대해서 주는데 요거는 연 2회 지급이 되고요. 본봉의 60%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건 뭐 초등교사만 받는 거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다 받죠. 아까 말씀드렸던 정근수당도 모든 공무원이 다 받습니다.
와, 끝없는 수당이 무엇이 있냐? 가족 수당이 있습니다. 가족 수당이라는 건 뭐냐면 가족의 명수대로 받는 수당인데요. 예, 부부 공무원일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야, 그쵸? 뭐 얼마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4만 원. 예, 배우자 2명이 될 수 없겠죠. 예, 배우자는 한 명밖에 안 되니까 4만 원 하나밖에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하는 부양가족 한 명당 2만 원씩 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 아버님, 어머님 얘기죠.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살면 2만 원씩 해서 4만 원. 예, 효자에게 주는 4만 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2만 원씩. 그 다음에 자녀. 첫째 자녀 얼마 주느냐? 2만 원 줍니다. 예, 그쵸. 둘째 자녀 얼마 주느냐? 6만 원 줍니다. 우와. 그래서 애가 둘이면 얼마 받겠어요? 8만 원. 이야. 셋째 자녀는 뭐겠어요? 야, 10만 원. 와. 애가 셋이면 18만 원을 받아요. 가족 수당으로. 와. 애를 막, 와, 공무원이면 애를 많이 낳겠죠. 예, 엄청 이득이. 부모님 모시고 자녀 많이 낳으면, 예, 급여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예, 또 있습니다. 야, 정말 수당이, 어휴, 정액급 식비라고 있는데요. 14만 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수당 정액분.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뭐냐면, 일반적인 초등교사라 하면은, 한 달 동안에 한 10시간쯤은 초과 근무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주는 금액인데, 이 금액은 절 기준으로 하는 금액이에요. 12만 4,590원. 그러니까 시간당 12,459원. 이걸 한 달에 한 10시간 정도는 초과할 것이다. 시간의 근무를 할 것이다라는 걸 예정해서 국가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수당 이후에 붙는 거는 뭐냐면요. 정액분 시간 플러스 초과분 57시간까지 최대 67시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초과분 대충 제 걸로 계산해 보니까 71만 원이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예, 맡는 바 업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일요일 뭐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제가 대충 따져보면 1년에 예, 토요일 날 출근하는 경우가 토요일이 50번 있지 않습니까? 한 30번 정도 토요일 날 출근한 것 같습니다. 예, 모든 교사가 그렇게 토요일 날 많이 출근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맡고 있는 부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출근하는 일이 많긴 많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시간입니다.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봉! 이거는 연수가 올라갈수록 올라가는 금액이겠죠. 385만 7천억. 예. 올 2020년 1월달 봉급표. 예. 굉장히 높죠. 본봉도. 이게 19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됩니다. 정근수당 이거 말씀드렸죠. 뭐였죠? 본봉의 50% 1월과 7월에 지급됩니다. 이게 1월 봉급표니까 지급이 됐겠죠. 그래서 본봉의 절반인 192만 8,500원 되겠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이거 빼먹었네요. 이것도 오래 다니면 가산해서 주는 돈이에요. 예. 8만 원 되고요. 정액급 식비 14만 원 예. 플러스 됩니다. 그 다음에 명절 휴가비.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본봉의 얼마였죠? 60% 1년에 2번 지급. 예. 그 다음에 교직수당. 모든 공무원이라면 다 받는 돈이죠. 25만 원이에요. 교직수당 가산금 2. 이거 뭐였습니까? 예, 부장교사였죠. 그래서 부장교사 7만 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수당 배우자 한 명밖에 없으니 4만 원이겠죠. 예. 가족수당 부양가족 4만 원 이거 뭐예요? 제가 효자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사는 사람 예. 4만 원 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수당 자녀 자녀가 둘 있다는 얘기겠죠. 예. 첫째는 얼마죠? 2만 원. 둘째 얼마죠? 6만 원. 셋째 얼마죠? 1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의 수당 초과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의 수당 초과분. 시간의 무당 정액분은 어디 있어요? 이게 1월 급여니까 1월 급여에서는 뭐냐면 방학이에요. 방학에서는 예, 초과 근무 수당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시간의 수당 정액분이 빠져 있어요. 제가 뒤쪽에서 평달 월급 봉급표도 보여드리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죠. 그다음 시간의 근무 수당 초과분은 뭐냐면 제가 또 나와가지고 근무한 게 있어가지고 보고 이게 96,000 얼마인 거 보니까 예, 토요일 날 한 2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왜냐면 하루에 한 4만 원 정도 되니까요. 예. 저는 토요일 날 근무하면 보통 7시간 8시간 근무하는데 4시간밖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교원 연구비 요거 말씀드렸는데 지역별로 예, 다르다. 전 서울시 교육청 산하는 6만 원이죠. 그래서 급여총에 890만 원, 895만 6,300원. 아니 저도 처음 받아봤습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왜냐하면 명절 휴가비랑 정근 수당이 동시에 월급에 박혀져서 동시에 받은 적은 저도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예, 깜짝 놀랐죠.
물론 저보다 선배님이신 분들은 이거 얼마나, 제가 볼 때 돈 1,000만 원 넘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예. 공무원도 1,000만 원 시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자, 그런데 받는 돈만 있는 건 아니겠죠. 나가는 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는 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 있어요. 세금. 소득세랑 지방소득세가 있고요. 예, 이런 다양한 공제 내역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대를 좀 시켜봤어요. 세금 내역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뭐 1월 달에 한 20만 원쯤 뗐네요. 예, 기본적으로. 예. 소득세는 10%가 지방소득세예요. 10% 내면. 그래서 16,000 얼마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제 내역에 보시면 기여금, 건강보험, 그 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교직원 공배비, 교원 연합회비, 그 다음에 상조회비 10대가 있습니다. 예, 필수적으로 반드시 나가는 게 있고 그냥 선택인 것도 있는데 이 두 가지도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기여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게 퇴직금이에요. 퇴직금을 여기 돈에서 이제 차곡차곡 정리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연금으로 받는 거죠. 근데 이것이 월급의 9%가 아니라 공무원 기준소득 월액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기준소득 월액의 9%를 내게 됩니다. 대략 저는 얼마쯤으로 되는지 한번 다시 뒤에 가서 볼까요? 아, 제가 월 내고 있는 기여금이 47만 8,100원 정도 되네요. 야,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네요. 야, 이게 9%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저희가 9% 내고 국가에서 9%를 더 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40 얼마를 내서 한 달에 90만 원 정도가 공무원 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냐면 저희는 6.67%죠. 이거 2020년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되는데 제가 얼마 냈는지 한번 봐볼까요? 제가 대략 17만 9천 원, 18만 원 정도를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면은 그 다음에 장기 요양보험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작년에는 8.5%였는데 올해 10.25로 올라가지고 올해부터 얼마 냈는지 한번 보시면은 올해부터는 18,000원이요. 10%좀 넘죠. 이렇게 해서 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는 빼도 박도 못하고 무조건 내야 되는 일반 기여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이렇게 세 개는 국가에서 무조건 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건 무조건 떼가는 건 아니나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 있는 내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직원 공제에는 제가 따로 한번 이 교직원 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요거는 일종의 적금 시스템이에요. 공제 시스템이. 그래서 자기 월급에서 돈을 떼가지고 나중에 목돈을 타는 방식인데 저는 뭐 교직원 공제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3만 원밖에 안 넣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교직원 공제가 제가 이건 뭐 제 기준이니까 큰 이득은 별로 없어요. 없는데 기가 막힌 게 교직원 공제에서 대출을 잘 해줍니다. 정말 시원하게 해줍니다. 대출도 뭐라 그래야 될까? 묻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1억 신용대출을 받는데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가입합니다. 무조건. 저만 가입한 게 아니라 뭐 대부분 사람들 거의 비쌀 것 같아요. 물론 이율은 조금 비싼데 그래도 신용대출로 저렇게 쉽게 돈 빌릴 수 있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직원 공제의 최대 장점은 제 생각엔 돈을 쉽게 잘 빌려준다. 이게 최대 장점입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해가지고 교직원 공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연합회비라는 건 뭐냐면 요거 가입 안 돼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전체 제가 볼 때 한 8, 90% 선생님들이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교총에 가입돼 있어가지고요. 한 달에 뭐 만 얼마씩 내는데 뭐 이것도 뭐 아끼려고 하면 가입 안 해도 됩니다. 이거 뭐 억지로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조회비 이거는 학교에서 이제 상조회가 운영되는데요. 뭐 친목회라고 부르죠 보통. 보통은 15,000원에서 2만 원씩 걷는데 상조회 탈퇴해도 됩니다. 근데 한 번도 못 봤어요 탈퇴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고 급식비 이건 뭐냐 저희 급식 먹을 때 무상급식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무상급식이지만 저희는 돈 내고 먹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냅니다. 근데 급식 점심에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겠다 뭐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급식비는 안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안 내도 될 수 있다.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된다 표현이 좀 그러네요. 안 낼 수 있다. 그래 안 낼 수 있다는 표현이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어깨뽕 좀 집어넣어 보려고 제가
2020년 1월 달 급여를 보여드렸죠. 예. 시스템역엔 800만 원 받았었는데 예. 평달 급여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급여가 이제 평달 급여인데 예. 제가 발령이 언제 받았냐 2002년에 받았거든요. 지금 한 19년째죠 올해로. 예. 차 횟수로는 19년, 만으로는 18년 되는데 보시면 이제 382만 1,000원 정도, 예. 380만 원 정도 되죠.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항상 저는 열심히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도 연봉이라면 얼마냐면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뭐 총 받았던 금액이 6,636만 1,000원이에요. 뭐 그 대충 해가지고 6,6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작년에 담임을 하지 않아가지고 급여가 좀 작았습니다. 담임하는 친구들 보니까 한 6,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도 2020년 예상 연봉 해보면 저도 담임도 하고 연봉도 좀 올라서 한 6,900만 원에서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공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와, 야, 나도 이제 저도 6,900만 원, 7천만 원을 다가서고 있습니다. 예, 직장생활 19년째. 자, 작년 거 6월 급여. 제가 지금 계속 6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자, 작년 6월 급여는 얼마였냐? 374만 원이었다. 예. 사실 시간의 수당 초과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 출근을 많이 해가지고 초과분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급여가 좀 많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018년도 예, 360만 원이죠. 1년에 한 5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대략 제가 보니까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 어떤 해에는 한 5만 원 오르는 거 월급이. 어떤 해는 한 10만 원, 어떤 해는 한 7만 원. 대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이제 급여가 올라간다고 보면은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020 비슷하죠? 2017년도에는 358만 원. 한 3만 원 차이 나죠.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제가 2008년 6월 급여를 뜬금없이 가져와 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 급여를 검색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2008년도부터 검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조금 받았을 때 얼마냐? 214만 원이었다. 예. 물론 제가 2002년도 발령받았을 때 급여는 140만 원이었습니다. 첫 급여 140이었죠. 140 받던 게 380까지 올라왔으니까 급여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던 것 같아요. 물론 기간도 길었죠. 19년 동안 근무를 했으니까요. 2008년도에 연봉도 한번 궁금해서 봤는데 3,300만 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지금 연봉 2배 됐어요. 딱 200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과급이라는 걸 주게 되는데요. 1년에 한 번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S, A, B로 나뉘는데 예, S 성과급이랑 B랑 최하등급이랑 최고등급이랑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한 100 몇십만 원 차이 나다 보니까 예, 저는 연껏 성과급이 지급된 이래로 계속 성과급 S를 받아가지고요. 예, 물론 S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학교 일을 많이 하면 됩니다. 예. 그쵸. 그래서 S 비율이 다 있어요. 뭐 30%, 뭐 40%, 30% 이런 식으로 S 30%, 뭐 A는 40%, B는 30%뭐 이런 식의 비율이 있는데 매 해마다 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성과급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과급도 1년에 한 번 지급받는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규 교사는 도대체 얼마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희 동학년에 신규 교사 있어가지고 도대체 얼마 받아요 선생님? 그랬더니 신규 교사 1년차가 이번 달 6월달 월급 210만 원이에요. 그렇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분의 내년도 월급을 딱 알 수 있어요. 얼마죠? 예,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올려서 한 220만 원쯤 될 것이다. 예, 10년 뒤 월급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얼마쯤 되겠습니까? 300만 원쯤 되겠구나. 예, 우린 간단해요, 되게. 그냥 1년에 10이라고 계산하면 편한 것 같아요. 거의. 자, 요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교사 19년째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연봉은 6,600만 원이다. 다른 동기들은 이제 담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6,800쯤 받았으니까 저도 뭐 담임했다고 치면 한 6,800쯤 된 것 같습니다. 자, 월 평균 급여는 한 370에서 38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고요.
자, 평균 급여 곱하기 14개월이 실수령액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대충 계산해 봤는데 정군수당 2번 받죠. 명절 휴가비 2번 받고 성과급 1번 받는데 이걸 대충 나눠 보니까 1년에 급여를 2달 더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실수령액으로는 작년 기준으로 한 5,3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세금 떼고 그 길반 기여금 떼고 뭐 떼고 건강보험료 떼고 뭐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실제 돈 받았던 게 5,3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작은 돈 아니에요. 엄청 많은 돈이죠. 예. 성과금은 연 1회 지급되는데 뭐 한 460만 원 정도 최대고 예, 뭐 최저는 330만 원 정도 되더라. 이거는 개인마다 틀린데 저는 성과급 S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일 많이 하면 S 줘요. 굉장히 공평한 곳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굉장히 길었죠. 그래도 정말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희 초등교사 중에서도 급여 수당 뭐 받는지 잘 몰라요. 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냥 총액 얼마다 이것만 아시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다른 내용도 연재하고 있는데 그 초등교사 건물주 되는 과정이라는 그런 과정도 하고 있거든요. 요 위에 손이 여기 요 위에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이거 재밌게 보셨으면 그 내용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보다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